예, 오늘은 2022년 3월 6일, 음력으로는 2월 4일인데요. 저는 7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데요. 저는 고향 중마구 친구들이 있고 또 그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교류하고 만난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 친구를 비롯해서 또 사회에서 만났던 사람, 또 딱히 저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생활고를 이겨내면서 만났던 이런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의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 무엇일까, 나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삶을 지향하는가, 이런 거를 한번 말해봐라고 한다면 저는 훌륭한 집안의 명문가를 꿈꾼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집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갈등을 깊이 고민해 볼 때, 그 집안의 문제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못나고 무지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그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상 3대의 무지를 면하자. 예. 우리 정조 할아버지, 일자의 동자 일동이 김일동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는 희자의 용자, 예, 김희용 할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게 태어나셨는데요. 반자의 식자 김반식 아버님입니다. 제가 온남매의 장남이고요. 그래서 삶을 걸어오면서 특별히 제가 멘토라고 할 사람은 없고요. 일찍이부터 17살, 18살 때부터 사회의 눈을 뜨기 시작한 이래 줄곧 그런 명분과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은 시간과 또 경제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혼란을 가지고 되면서 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공공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무척 힘들어지고요. 또 가정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처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되는가, 예, 고민을 해본 결과 예전에 2500년 전에 서경에 나오는 수부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에게 오복을 준다, 오복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문가가 갖춰야 될 조건이 4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적절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돌볼 수 있는, 건강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보배로움으로 느낄 수 있는 건강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자식이 바르게 커야 되고, 자식이 의연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이 학식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집안에 학식이 떨어지면 그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가도 문화가 떨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울진 삼척 이쪽에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만으로 토치카, 즉 토치카라는 것은 불을 지피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뭐냐면 산을 뭐냐면 불을 지르는 이런 행동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출 때만이 기본적으로 그 집이 훌륭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을 갖췄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5대, 적어도 뭐냐면 150년을 그러한 것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이 명문가의 반열에 오른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판사, 검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갖추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득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강의했던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요.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어저께 제가 강의 내용 중에서 무는 선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죠. 무의 근원은 선의 기반을 두고 있다. 예, 이것이 뭐냐면은 율곤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율곤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견해. 예. 그런데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는 무의 근원은 선이 아니라 물에 있다는 것이죠. 물하자, 물에 있다는 것이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곤 선생님께서는 태고사의 설명보다는 상고사에 대한 기반으로 책을 쓰여졌기 때문에, 상고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순다 환인들이 천추 환인으로서 하늘 도시인 히말라야 까지, 파미르 고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초한 사상이 북극성 사상이고 북두지성 사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무의 개념이, 무의 근원이 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요. 그러나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이전에 이 무는 물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고쳐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학문산책 75번째로 9번째 강의로 환국시대의 무의 사상과 한국의 무당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라는 타이틀로 오늘 제목은 무에서 나온 봉선의 유래를 밝힌다. 예, 우리가 봉선이라 하면 어떠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테스트, 소위 말하는 그 의례적인 행태를 우리가 통과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그래야 그 통과한 사람에게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
그 사람이 제후나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즉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봉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적었던 글이니까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글을 바탕 위에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봉선의 유래는 상고시대 제왕들이, 여기서도 상고시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상고시대는 천추환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상고시대의 제왕들이 왕이나 제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통을 해야 하는 통과 의례를 거쳤다. 그것을 봉선이라 하는데, 요는 도통을 하지 못하고, 요는 우리가 당요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 임금을 말하는 겁니다. 요는 도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천산에 들어가 수행하여 선통을 얻었으므로 사사로이 오행의 도를 만들어 천부를 배반했다. 당나라 때 한유, 우리가 이세민이가 말하는 당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당나라 때 한유는 768년에서 824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요, 순, 우, 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맹자까지 도통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한유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통을 한 것이다. 이거는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임금의 배반으로서, 우리가 요 임금의 배반으로서 동이와 서토의 경계가 생겼으며, 즉 동이와 서융이 경계가 생겼으며, 당요 이후 더 이상 도통이 힘들어져서 이때부터 봉선이라는 전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학문을 하지 않아도 책을 보지 않아도 선통에까지는 이르게 되지만, 선통을 한 이후에 경전을 읽어야만이 도통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임금은 도통행자는 아니고 선통까지 한 사람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봉선은 제후들이 선을 통하여 천자로부터 봉작을 받는 것을 말한다. 봉작은 천자가 제후들에게 봉선제를 열고, 각 제후들은 태산의 원구단에 모여서 선을 행한 뒤에 그 평가가 내려지고, 선통의 깊고 낮음에 따라서 천자가 자기와 땅을 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봉작이라 한다. 제왕융기에 봉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평생을 통해서라도 도를 열지 않으면 안 되며, 오행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반드시 선을 통해야 군주가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왕운기 본문 6페이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규칙과 예법은 예기와 사기 봉선서에 기록되어 있다. 자,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저서 상고사의 세발견, 제가 상고사의 세발견 여기 책이 있죠. 에 소개한 책부 원구 3권 제왕부 봉선편에 보면 천단 원구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거죠. 이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태산 위에 둥근 단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방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를 만들고, 돌을 닦는 둥근 단이 있는 장소는 항상 열어놓았다. 남쪽으로 통해 들어오는 곳은 모두가 모여 돌을 연 사람들과 앞으로 10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회의하는 곳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청원하면 의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높은 곳 둥근 단은 넓이가 5장이며 높이는 9척이다. 그곳에 서인 색은 오색의 흙이다. 사면에 각각 폐하의 제단 위에 청해져 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폐하의 제단이 더 높게 되어 있다. 상감에게 올리는 공문서를 드릴 때나 선통을 하여 봉작을 주기 위해서이다. 군인이나 선통자,
그리고 문무백관 모두 단상을 향해 둥그렇게 앉아 회의를 하거나 봉작을 받는다. 선통을 하여 봉작을 받을 사람은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선통을 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선문답식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선통의 깊고 낮음에 따라서 제후왕이 정해지고, 선통의 깊고 낮음에 따라서 제후왕이 정해지고, 봉작의 영예가 결정되며 따라서 땅도 함께 정해진다. 즉 낙랑군에 봉해질 사람, 태원에 봉해질 사람, 낙양, 서안, 왕금성 이런 식으로 봉작을 받을 때 그 지역의 땅도 함께 받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각자 호가 정해진 다음 봉선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에도 옳고 감이 알려지게 된다. 만약에 다시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둥근 단성에 안치한다. 모가 난 돌 옥새함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오색으로 된 흙을 삭고 다시 봉해버린다. 옥새가 든 공문서는 잘 보관하여 감추어 봉한다. 그 후 천지를 지내는 제단 안에 선의 자리에 보관한다. 이것이 이 글이 이중재 선생님의 상고사의 세박이라는 책에 있는 것을 제가 옮겨왔습니다. 상고시대에는 지구의 기운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수행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었다. 그래서 이 상고시대의 지구의 기운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았다는 이 뜻은 바로 상고시대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고 또 그 농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집과 수렵을 하고 많은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선을 수행하기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환인시 7분이 모두 천산 파네루에서 덕도하였으므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약 3000년 동안 수억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니 환국은 과연 신선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다. 해동역사 28권 풍속지 방언편에 하늘의 한자 표기는 파네루라 기록하고 있다. 삼성기의 파네루는 천산을 이루는 말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부연하면 바로 순다 환인들이 지진과 해일과 화산 폭발과 빙하의 홍수로 인해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히말라야산 북쪽에 있는 타클라마산 위쪽을 천산이라 부르고 타클라마 사막의 남쪽을 우리가 곤륜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기의 파네루의 누는 바로 천산을 이루는 말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식이 없어도 선통은 가능했다. 그러나 도통은 선통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다. 도통은 신계에서 주관하므로 도통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신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통하는 자는 흔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노자는 도통한 자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신선은 도통의 바로 밑단계에 있으며 선을 통하여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예, 자꾸 통통하는데 통은 우리가 동의의 물동아리 통이죠.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우리가 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뚱을 말하면 상둥이, 칠삭둥이, 늦둥이처럼 지금도 쓰이는 용어이다. 통은 둥글게 만들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 우주를 뜻하는 것으로 식담의다. 그래서 동의는 도통한 지혜가 충만한 천문을 통달한 우수한 민족을 뜻하는 것인데, 요즘은 세상이 황폐해진 까닭으로 지구의 기운이 쇠하여 선인조차도 될 수가 없는 시대이며 가끔 선통자만 드물게 나타난다. 자, 우리는 흔히 그들을 무당이라 부른다. 이른바 선통이 민간 신앙의 주술적인 행위까지 이어지면서 그 위에 떨어져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무의 전통이 엇끝난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탓도 있지만 먼저
인간이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의 전통이 끝나게 된 것은 율곡 이중재 선생님께서는 무의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매우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6.25의 전통을 받드는 사상이 생기면서 그 세태가 가속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 무당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무성입니다. 무성. 무성과 무당은 같이 부르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성에 이르는 것이다.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학문의 최고의 경지는 무성에 이르는 것이다. 무성에 이르는 것이다. 이거를 제가 강조합니다. 이 무성에 이르는 사람들, 우리가 뭐냐면 삼성각에 모셔져 있는 환웅 당군을 우리가 무성이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남방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하르방과 할망이 바로 무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적어 놓고자 합니다. 그러면 무성에 이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삼성각에 모셔져 있는 환웅 당군과 하르방과 할망의 모성각이다. 자, 그래서 무의 어원은 동역에서 탄생한 말이다. 무는 마에서 탄생한 언어이며 생명의 근원, 지혜의 뜻이 되는데 이는 무의 근원은 물이라는 것을 밑에 있네. 그래서 인류의 시조도 마누스이며, 마누스는 산스크리트어로 풀면 지혜의 화신이 되고, 무루스는 물이며 물도 생명을 상징하고, 반대로 모라면 죽음을 뜻하고, 모 또한 산스크리트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무는 산스크리트로 메다이며 정신력, 지혜를 이루는 말이다. 오늘날 의학을 뜻하는 메디칼의 원이 메다이다. 자, 그래서 무는 하이고 하는 생명이며 무의 근원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는 하늘과 땅을 사람이 연결하고 사람 속에 또 사람이 있는 형상으로 한 몸에 두 사람이 있는 것으로 쓰여진 글자이다. 무가 되는 것은 신으로부터 통과 의례를 거친다는 의미다. 그 속에
천부사민이라는 한민족의 DNA가 포함되어 있다. 천부사민이 아니라 천부 오인이 맞다는 거죠. 이 맞다. 예. 상통 천문 중통인의 하찰 지리를 얻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이다. 이처럼 상고시대의 신내림 초능력이란 것이 기적인 현상을 동반하는 것이었으므로 보통 인간은 근접할 수 없는 초능력의 세계를 말한다.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이 황공씨, 유인씨, 환인씨, 환웅씨, 임금씨, 예, 부류씨, 이런 사람들이 천부사민이 이어졌다는 것은 무의 전통을 천부사민이라는 통과 의례를 거쳐 무를 개성해 왔다는 말과 같다. 천부오인. 그러한 전통이 후대에도 오랫동안 이어졌지만 당뇨가 부도를 배반한 이래부터 점차적으로 그 기운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서유과 동이가 갈라서게 되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이 갈라진 것은 이때이다. 예. 예.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황공음학술원 연구진이 밝히는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